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새벽 3시에 데일리안에선 윤석열 장모 구속에도 지지율 올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속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게 단순히 듣기 싫은 소리라서 우리가 믿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 씨는 야당 내부는 물론이고 테마주까지 떨어지고 온갖 구설수에 휘말렸는데 지지율이 오히려 오른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제로 다른 언론에선 자맹 끝낸 윤석열, 장모와 부인 김건희 줄리 논란에 컨벤션 효과 없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로도 진보 보수 넘겠다더니 윤석열 악재 겹치자 이념 공세 구태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거의 대다수 언론이 윤석열의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대선 레이스를 뛰는 상황이기에 윤석열의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 법조 출입 기자와 정치부 기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씨는 색깔론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배경엔 장모 구속이나 각종 악재로 인한 본인에 대한 검증 국면을 역사 논쟁으로 프레임을 전환시키려는 셈법이 읽힌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강성 발언은 윤석열의 중도 확장성과 본선 경쟁력을 오히려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옵니다. 잘못된 이념을 추종, 잘못된 이념에 취해 국민의식을 갈라치기, 이념에 편향된 역사관에 빠져 등 거칠고 강경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격했다고 저렇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에 윤석열 씨는 정치적 지향성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한마디로 윤석열 씨의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 엇박이 나거나 과도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앞서 보도 보셨듯이 만약에 올랐다면 그리고 그게 진짜였다면 그럼 윤석열 씨가 굳이 지금 저렇게 오바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윤석열 씨가 저렇게 우왕좌왕하면서 강하게 우클릭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본인 일가를 향해서 강한 검증 요구를 받고 있는데 역사 이념 논쟁으로 이거를 전환시켜보겠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소환하기도 했죠. 이재명 지사 발언을 비난하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게 더 큰 충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한마디 하면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하라는 소리입니까? 아무튼 저런 식으로 오버하는 건 윤석열의 앞길을 막는 거나 마찬가지란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한마디로 수구 보수 세력의 역사관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겁니다. 위험한 줄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 어차피 이렇게 오버하지 않으면 본인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아마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시민들도 윤봉길 기념관에서 친일 발언하지 말라 그러고 공정을 외쳤으면 본인부터 공정하라고 하고 법과 원칙을 강조했으면 본인부터 실천하고 왜 본인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하고 조국 일가는 100여 곳 압수수색하고 수천 배 강한 범죄 의혹을 가진 본인은 이 모든 걸 그냥 넘어가려고 하냐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이 시작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왜 우리 정부의 잘못을 몰고 가는지 실제로 윤석열의 죽창과 한일관계 망가졌다 이런 발언으로 굉장히 큰 실책을 했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다른 장소도 아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저런 소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죠. 이런 윤석열 씨의 망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일본 정부와 유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을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개 질문이 있었지만 윤석열 씨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씨가 뭘 알고 지금 저렇게 주장한 거겠습니까? 그냥 저렇게 자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때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고 그래서 반문재인, 반조국인 사람들을 모으겠다 이런 취지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당시에 많은 시민들도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니 그것도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죽창가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수출 규제는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였다는 걸 일본 내부에서도 저렇게 저격을 했다는 거죠. 한국 대법원의 일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한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건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고 일본 신문 자체에서 저렇게 평가한 겁니다.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평가를 한 거고요.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취해질 당시 실무자들은 일본 기업의 손해와 해당 기업의 소송을 우려했는데 실제로 일본은 큰 피해를 받았죠. 일본 기업과 거래를 중단한 한국 기업의 담당자는 한국 정부의 지원 대책으로 국산화를 진행해서 실제 손해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인정하는 이 어리석은 계책을 오히려
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윤석열 씨의 발언을 보셨다시피 죽창가 때문에 한일 관계가 망가졌다 그러고 문재인 정부 외교 실패로 몰아가고, 아니 일본에서조차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이에 시민들도 수출 규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오라던 조중동 기레기들 사설이 생각난다. 만약 국민의힘 정권이었다면 정말 끔찍하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죠. 아무쪼록 윤석열의 대선 출마 선언에 와르르 무너진 윤석열 테마주,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윤석열 지지율이 올랐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애써 정신 승리하는 건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 측이나 아니면 언론 측 아니냐고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그날 일제히 주가가 급락했는데 적게는 5%, 많게는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윤석열의 실체이자 그 한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로도 전효옥 씨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올리면서 철장한 편안해 보인다 라고 비아냥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조롱을 했죠. 이런 식으로 아주 황당한 저급한 어그로를 끌었는데, 이에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독설이 아니라 배설 수준의 말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토론배틀 심사위원이라니 비극인지 희극인지 뭐라 할 말을 찾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게 민주당에서 저런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저런 막말을 했다면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요? 전효옥 씨의 주장을 따옴표 딸 게 아니라 당의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의 막말이라며 언론에서 도배를 했을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죠. 하지만 언론은 조용하고 일부 언론에선 저렇게 전효옥 씨의 주장을 따옴표를 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런 전효옥 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댓글로 18,000개 넘는 추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외로도 무법의 시간을 내놨다는 권경혜 씨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나치즘과 거의 흡사하다, 이런 주장을 한 게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꼭 저렇게 민변 출신을 강조하는데 민변 출신을 빼면 권경혜라는 사람 솔직히 누가 알겠습니까? 언론에서도 지금 민변 출신, 진보 진영 출신, 문재인 정부 지지자였던, 민주당 지지자였던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골라가지고 뭔가 발언에 공신력을 키우려는 것 같은데 애초에 저런 주장이 가당키나 한 겁니까? 그리고 민변 내부에서 권경혜 씨 활동한 거 본 적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는데 저렇게 타이틀만 따놓으면 그 내부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민망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도 당신이 말하는 나치즘과 내가 알고 있는 나치즘이 다른 것 같다. 만약에 진짜 나치즘 파시즘이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해로도 김영한이나 이런 사람들도 민주주의의 민낯이라며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군사 독재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실제 군사 독재 시절엔 저런 발언을 하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고문당하고 가족들 인질 협박당하고, 심지어 그런 공작의 대표주자였던 김기춘 씨는 지난 정권의 비서실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땐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치즘 파시즘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세계 23이다. 완전한 민주국 5년 만에 재진입했다. 이런 소식이 5달 전에 보도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167개국 중에 23이라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는데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도 이게 대깨문입니까? 2015년엔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가 됐는데 참 저렇게 황당한 주장하는 거 보면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